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실제 우리나라 백세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96, 7년부터 1997년 언저리부터 이제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백세인 연구를 하려고 결심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간다. 근데 아주 많이 늙으면 얼마나 기능이 떨어졌을까? 즉 사람이 죽기 전에, 이게 final stage of life, 정말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때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생리적 조건이 뭘까?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숙제였죠. 그래서 이제 백세인들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하고 그때 이제 삼성병원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백세인들이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검사를 몇백만 원어치 그 검사를 정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백세인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검사해서 뭐 하냐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모든 백세인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충청도고 이제 경기도 지방을 가는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것이다. 그 사례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백세인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 연구 결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저는 이제 저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백세 연구가 대개 이제 이 건강, 의료 문제, 또는 예를 들면 심리적인 상태 문제, 또는 영양 상태 문제, 이런 그 세 가지를 주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백세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가족학 분야, 가족이 어떤가, 또 지역사회가 어떤가, 또 인류학적으로 어떤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가, 또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이 없을까, 이런 팀들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8분야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한국의 백세인 연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타임즈의 시크릿 오브 에이시안 론제비티, 아시아 장수의 비밀이라는 그런 섹션에 일본과 우리 자료가 이제 공개되는 이제 그런 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만든 우리나라 이제 장수도입니다. 이게 장수 지도를 쭉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 어디가 많이 몰려 있느냐, 이 색깔이 짙을수록 많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리산 서쪽 동쪽. 그래서 이제 이 순창, 담양, 곡성, 구례, 또 경상남도는 이렇게 함양, 또 산청 이런 지역이 이제 장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곡순담 장수 지역이다.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선포도 해주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생활 습관 이야기, 또는 그 백세인들의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그 특징적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또 저희들 또 특집을 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백세인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백세인들이 이렇게 딱 그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만나서 보고 하면서, 야,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것입니다. 한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이 어르신은 제가 전라남도 곡성 그 산기에서 이제 만난 어르신인데, 이 102살 때 제가 만나 뵌 것입니다. 102살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힘자랑 하시는 거죠. 나 팔굽혀펴기 100개 하네. 마당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야, 100세 어르신 팔굽혀펴기 100개라는. 또 이 어르신은 이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만난 어르신인데, 만나 뵈러 갔더니 밭에서 이러고 계신다.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지게를 메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100세 어르신이. 야,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저 어르신이 다 하시는 말씀이, 서울서 왔나? 예, 서울서 왔습니다. 딱 하시는 말씀이, 서울서 온 양반은 옹구이신이 무슨 뜻인지 안 가? 하고 저한테 딱 테스트를. 아, 저도 서울대학 교수고 그때 그랬었지. 근데 뭐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100세 어르신한테 30분 강의를 듣습니다. 야, 100살이 됐는데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학을 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딱 오시면 딱 한마디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정말 당당한 모습을 이제 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는 경상북도 예천에서 뵌 할머니입니다. 예천군 영국면 영국리 쫙 아주 산속 그 골짜기 속에서 만날 이 100세 어르신 시각장애자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은 이제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나이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세상에 6.25 때 이 그 아들이 돌아가시고 이 며느리 혼자 남고 유복자 아들 하나 낳고 그래서 이 며느님 같은 경우는 이 시각장애자 어머니하고 이 지체부자인 아들을 데리고 50년을 살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며느님한테 아주머니 고생이 많으셨죠. 딱 그랬더니 아, 고생 안 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그냥 극복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경상남도 거창에서 만난 어르신이 104살 되신 어르신입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하고 사시냐? 세상에 혼자 되신 며느님하고 사시는 거죠. 며느님하고 이제 이 시아버지 되신 두 분은 어떻게 언제 혼자 되셨느냐? 이 며느님이 거창 그 이름 6.25 때 그 남편이 이제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그 며느님이 23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그 무렵에 마침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 또 혼자 되셨습니다. 근데 혼자 23살 되신 그 며느님이 친정에서 그 데리러 오니까 이 시운이 넘으신 이 시아버지가 혼자 돼가지고 계시는데 갈 수가 없다. 앞으로 저 시운 되신 어르신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이냐. 그래서 그냥 남은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50년째 이 할아버지가 이 며느님의 공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거죠. 아, 이게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 전라북도 순창에서 만난 할머니십니다. 100살이 넘으신 할머니신데 아드님이 80이시고 며느님이 이제 79세시고 그냥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 집의 특징은 뭐냐? 저 아드님 네 분이 저 할머니를 한 방에서 모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주머니한테 이제 그 며느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 어머니 모시고 한 방에 주무시냐? 다른 방도 많고 집도 넉넉한 집안인데. 제가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며느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 할머니가 80이 됐을 때, 80살이 됐을 때, 이 아드님 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이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우리가 모시고 자자.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한 방에서 그냥 모시고 자는 것이. 야,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라북도 진안에서 만난 저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고령자를 찾는 작업을 하다가 만난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희들이 뵀을 때 10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아드님이 그때 89세였습니다. 저 아드님이 저한테 대학노트 한 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 할머니 밑에 직계 가족. 저 할머니 밑에 이제 바로 이제 저 자제분들이 8남매였고, 또 8남매들이 다 각자 또 8남매, 7남매씩 다 낳았고, 그래서 5대 가족입니다. 저 할머니 밑에 직계가 몇 명이냐? 200명이더라. 야, 한 할머니 밑에 200명이 넘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 참 아주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 할머니 우리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뭐였더냐. 저 할머니에게 우리가 이제 백세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세인들한테 되게 여쭤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친소관계. 특히 할머니가 이런 100살이 되신 분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어 하실까.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우리 연구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우리 한국의 백세인 대부분 이제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들이 딱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이 영감 절대 아닙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그냥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큰 놈. 보고 싶은 것이 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70% 80% 이상의 그 100세 어르신들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큰 아들. 야,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참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질문하면서, 저 영감님 생각 안 나시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버린다. 야, 우리나라의 그 가정이랑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자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생각이 날까? 누가 제일 보고 싶을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한다면 저 같으면 이제 손자나 손주 얘기가 딱 나올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저 할머니가 딱 대답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보고 싶다면 데려다 줄란가. 딱 뉘앙스가 다른 거죠. 저 할머니는 영감님을 이제 70세 때 이제 돌아가신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5년이 지났는데 저 할머니는 그 돌아가신 영감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영감님 그렇게 보고 싶냐고. 보고 싶다고. 영감님 만나면 뭐 하고 싶소? 제가 이런 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때 저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또 감동이었습니다. 나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네. 뭘요? 영감 그동안 나 없이 어떻게 살았어?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했을 텐데 이 영감 죽어가지고 천당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걱정만 했던 것이죠. 야, 이게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 이게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쓰고 뭐 데이터이즘이 등장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모든 윤리 문제, 행복, 이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남대학으로 이제 옮겼던 것이죠. 전남대에 석자 교수로 가가지고 전남대 교수들, 의학과대에 있는 교수들 몇 사람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 백세인 조사 다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백세인들 모습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018년, 거의 20년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변했는가? 특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 100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두 번째는 뭐냐? 100세인들을 누가 모시고 있느냐? 가족에서 누가 모시고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20년 전에 100세인들은 누가 모셨느냐? 절대 큰 며느리였습니다. 큰 아들이 살았든 죽었든 그 큰 며느리가 당연히 모시는 것이었다. 큰 며느리가 안 계실 때 이제 다른 이제 딴 데서 모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모신 것이 거의 70%였다. 근데 20년 지난 뒤에 그 구곡선에 그 시골을 가서 보니까 지금 며느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30%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0년 전에도 저희들이 놀랬던 것이 독거노인이 약 10%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100살 어르신이 혼자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 독거노인이 30%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구곡선이라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 계신 분이 몇 분인가? 그때는 2%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이 2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인들의 지금 이런 그 거주 형태가 옛날하고 하늘과 땅의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20년 전만 해도 딸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들 집에서 이제 얹혀서 사는 그 사실은 얹혀서 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따님들이 이제 모시고 있는 집들이 한 10%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없이 이제는 이제 모시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장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수 집짓기 모델이라는 것, 템플 모델 오브 론제비티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제 이 바닥이 있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기초,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다. 거의 주어진 조건.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또는 남자, 여자 또는 성격 이런 것은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미 픽서티브, 준 고정 인자로서 거의 우리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 문화 또는 생태 환경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다. 그것이 기초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요건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우선 먹는 거죠.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움직여서 내 몸을 건강을 돕게 하느냐, 운동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인간 관계, 예를 들면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예를 들면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먼 산 쳐다보고 앉을 수가 있는 것이냐. 정말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변동인자다. 그 다음에 지붕 요건, 정말 장수에 있어서야 돼. 장수 집의 지붕 요건이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사회적 변동 요건이죠. 퍼블릭 베어레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 공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 것인가. 제일 간단한 것을 예를 들면 사회 안전망 또는 이제 국민 의료보험 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9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9세기 말에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평균 수명이 50세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딱 지나서 20세기 말에서 21세가 넘는 순간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 80세가 됐다. 어떻게 해서 100년 동안에 30년이라는 그런 그 수명 증가가 생겼느냐?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사회 안전망 또는 국민 의료보험 뭐 이런 책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였던가? 핵심이 우선 이 정말 상하수도 시스템. 이게 상하수도, 상수, 하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수도 시스템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게 했다는 거. 그리고 더러운 물을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 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또 건강한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인가? 그건 전기의 발견. 자, 전기가 발명돼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의 발명입니다. 냉장고가 발명이 돼 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도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먹는 음식이 아주 신선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병을 막았다. 그 다음에 냉난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온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많은 또 질환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의료죠. 각종 예를 들면 의료 혜택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수술도 마취가 발명이 돼가지고 마취에 의해서 모든 오랫동안 마취를 시키는 큰 수술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각종 예를 들면 약물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더 낫게 되고 또 이제 백신 같은 것이 만들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결국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움직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안전망, 국민 의료보험이다 이 모든 체계가 결국은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초 요건 또는 기둥 요건 또는 예를 들면 지붕 요건 어떤 것도 하나도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삼박자가 다 어우러졌을 때 이 장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이제 박자를 맞춰가지고 점점 더 장수의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